아이돌 주량 영상과 주간 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인님, 에스파카리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듀유람입니다. 4세대 해외파 아이돌들 중 엄청난 비주얼로 등장부터 화제였던 두 아이돌이 있죠. 케플러의 샤오팅과 르세라핌의 카즈아. 말도 안 나오게 예쁜 비주얼과 엄청난 기럭지로 주목을 받은 두 아이돌은 서로 다른 종목에서 프로급 실력을 가졌다는 놀라운 과거 경력이 있는데요.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는 샤오팅과 카즈아의 과거와 아이돌이 된 이유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프로급의 과거 이력. 케플러의 샤오팅과 르세라핌의 카즈아는 놀랄만한 과거 경력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추석 특집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에서 엄청난 댄스 스포츠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샤오팅은 과거 댄스 스포츠를 9년이나 했었는데요. 아육대에서 보여준 댄스 스포츠 라틴 댄스 부문이 아닌 모던 볼륨 댄스가 전공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댄스 스포츠를 시작한 샤오팅은 실력 또한 엄청나서 같은 멤버인 히카루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상하이 대회 16세 18세 조에 댄스 스포츠 모던 부문 1등, 영국 대회에서 인터내셔널 볼륨 댄스 글로벌 6등 등 댄스 스포츠 관련 대회에서 5년 동안 약 50개의 상을 수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방송에 나왔을 때 샤오팅은 댄스 스포츠를 소개하고 멋지게 시범을 보이기도 했었죠. 반면에 르세라핌의 카즈아는 각종 발레 콩쿠르에서 수상 경험이 있는 발레리나였는데요. 만 3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여 약 15년 동안이나 전문적으로 발레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배우는 느낌이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콩쿠르에도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2015년 히라카타 전국 콩쿠르 6위, 2018년 고베 전국 콩쿠르 여성 주니어 2부 1위 등을 하며 프로 발레리나가 되기로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볼쇼이 발레 아카데미, 영국의 로얄 발레 스쿨에서 단기 연수도 받고 핀란드와 아일랜드, 폴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발레 공연을 한 이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약 2에서 3년간 네덜란드 국립 발레 아카데미에서 유학하며 프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발레단 입단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댄스 스포츠와 발레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케플러 샤오팅과 르세라핌 카즈아에겐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살고 K-팝과 관련 없는 춤을 추던 샤오팅과 카즈아가 K-팝을 꿈꾸게 한 가수는 블랙핑크였는데요. 먼저 카즈아가 K-팝에 빠지게 된 계기는 블랙핑크의 붐바야.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보게 된 뮤직비디오를 보고 발레만 알던 카즈아는 이건 무슨 세계지? 하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오사카에 월드 투어를 왔을 때 직접 콘서트에 가서 라이브 무대를 봤다고 하죠. 블랙핑크 콘서트가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 카즈아. 그때부터 나도 저런 무대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샤오팅은 조금 늦게 K-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샤오팅은 사실 가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샤오팅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탑클래스라는 작은 소속사의 창립 멤버라고 하는데요. 당시 소속사에 들어갈 때에는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샤오팅은 대학도 연기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권유에 샤오팅은 어쩔 수 없이 가수로 데뷔할 준비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블랙핑크의 무대를 보게 된 샤오팅. 샤오팅은 카리스마 넘치는 블랙핑크의 무대를 보고 가수로 전향을 확실하게 결심했다고 하죠. 그러나 샤오팅과 카즈아 두 사람 모두 가수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시밭길과 두려움. 샤오팅과 카즈아가 만일 한국인이었다면 어느 기획사든 캐스팅하고 싶어할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획사 직원이 중국과 일본에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일단 명함을 주었을 것 같은 비주얼이죠.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 해외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샤오팅과 카즈아는 K-팝 가수가 되기 위해 힘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먼저 샤오팅은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걸스플래닛에 도전했는데요. 사실 샤오팅은 그 전에 중국의 서바이벌 오디션인 창주영 2020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서 중국 사람들은 샤오팅의 빛나는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이는 샤오팅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고 더 많은 분량을 욕심내는 솔직한 참가자들이 더 큰 인기를 얻는데요. 샤오팅은 자신을 어필하기보다는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같은 팀원들을 챙기는 모습에 많은 분량을 얻지 못했다고 하죠. 테스트에서 팀이 재배정된 후 3일 만에 안무와 노래를 마스터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지만 결국 최종 순위는 82로 빠르게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나오게 된 걸스플래닛. 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샤오팅의 성격이 더욱 플러스 요인이 되죠. 멋진 실력과 비주얼로 첫 순위 발표식에서 전체 2위를 했던 샤오팅은 사람들의 눈에 들고 인정을 받으며 기대를 받는 것 모두 처음이라는 소감을 말했는데요. 많은 팬들의 지지에 자신감을 얻고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샤오팅은 결국 최종 9위로 데뷔에 성공하게 되었죠. 반면 카즈아는 K-팝에 도전할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발레를 배우고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자신이 설 무대를 바꾸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했었죠. 그러나 카즈아는 내 인생에서 발레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발레를 하는 동안 재미있었고 좋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유학생활 도중인데다가 K-팝에 도전하는 방법도 몰랐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었던 카즈아. 이런 카즈아에게 팬데믹 상황은 오히려 행운이 되었습니다. K-팝 오디션이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즈아는 하이브 산하의 소스뮤직으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과 발레 영상을 보냈는데요. 오디션곡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무용과 K-팝을 접목한 지민의 안무가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영상을 보낸 뒤 카즈아는 발레단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스팅 연락이 온 것이죠. 자신의 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카즈아는 어디든 안정적인 길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며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약 15년간 배운 발레를 그만두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샤오팅은 댄스 스포츠에서 배우 그리고 K-팝 가수로, 카즈아는 발레리나에서 K-팝 가수로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샤오팅과 카즈아의 용기는 바로 보답을 받게 되었죠. 케플러와 르세라핌. 케플러와 르세라핌으로 데뷔하게 된 샤오팅과 카즈아. 먼저 데뷔하여 2022년 걸그룹 대전에 문을 연 것은 케플러와 샤오팅이었죠. 서바이벌 프로그램 걸스 플래닛을 통해 해외 팬들을 많이 확보한 케플러는 데뷔 당시 초동 음반 판매량이 20만 장을 넘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기록 1위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기록은 2022년 신인 걸그룹들의 앨범 초동 판매량 경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후 카즈아가 속한 르세라핌의 데뷔 앨범이 초동 판매량 약 30만 장을 기록하며 당시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기록 1위를 갱신하기도 했었죠. 샤오팅과 카즈아는 데뷔 당시 비주얼로 화제가 된 건 역시 같았습니다. 걸스 플래닛을 통해 샤오팅의 뛰어난 비주얼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나온 데뷔 당시 샤오팅의 비주얼은 한 번 더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죠. 카즈아도 이미 티저를 통해 비주얼이 공개되었지만 티저에서는 비주얼보다 엄청난 등 근육과 발레 실력이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쇼케이스에서 등장하는 카즈아의 비주얼은 마치 수지가 생각난다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 했었죠. 거기에 연습생 생활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카즈아의 뛰어난 실력과 어색하지 않은 발음 그리고 반전의 랩 실력에 한 번 더 놀랐었는데요. 걸스 플래닛에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던 샤오팅도 데뷔 후에는 멤버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케플러는 일본에서 데뷔 앨범을 내며 오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 1위를 했고 르세라핌은 데뷔 다큐멘터리 예고와 함께 올가을 컴백을 준비 중인데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K-팝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한 샤오팅과 카즈아가 다음 컴백에서는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전직 댄스 스포츠 선수 샤오팅과 전직 발레리나 카즈아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샤오팅과 카즈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팝 아이돌분들이 갖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